안녕하세요, 드로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영화 한 편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나와는 다르다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그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편견을 가져봤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한 번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잔잔하지만 큰 울림을 주는 영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괴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인 미나토는 어머니인 사오리와 둘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부터 미나토가 평소에 하지 않았던 스스로 가위로 머리를 자른다든지 신발을 한쪽만 잃어버리고 온다든지 이런 이상한 행동들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오리는 미나토와의 대화를 통해서 학교 반 담임 선생님인 호리 선생님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오리는 바로 학교로 달려가서 항의를 하게 됩니다. 호리는 그래서 이 학대에 대해 상당히 억울해하고 자신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결국 학부모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도 하게 되고 이 일로 통해서 학교에서 정직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사건에 엄청난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는데요. 이게 각각의 인물들의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왜 이 인물들이 그런 행동과 말들을 했는지 하나씩 밝혀지는데 그것이 정말 큰 감동과 교훈을 주게 됩니다. 미나토입니다. 미나토는 일단 이 영화의 주인공이자 이 영화에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는 인물입니다. 사오리입니다. 사오리는 미나토의 어머니이자 미나토를 혼자 키우고 있고 호리가 미나토를 학대한다고 의심을 하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요리입니다. 요리는 미나토의 반 친구이자 반에서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고 미나토와 함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는 그런 인물입니다. 호리 선생님입니다. 호리 선생님은 미나토와 요리의 학교 반 담임 선생님이고 안 좋은 소문이 돌기도 하고 미나토를 학대한다는 의심을 사게 돼서 억울하게 학교에서 정직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이외에도 교장 선생님, 호리의 아버지 등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혹시 어떻게 보셨나요? 이 영화가 남에게 추천하기에는 어려운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추천 받고서는 봤을 때는 좀 난해하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캐릭터들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하게 됐었고, 그 영화를 다 본 다음에는 내가 바라보는 그 시선과 상황으로 남들을 이제 판단하거나 생각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교훈을 얻는 굉장히 여운이 남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처음에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보고 나면 생각이 많이 잠기고 교훈이 되는 그런 영화여서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음악실에서 미나토와 교장 선생님이 함께 호른을 부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장면을 인상 깊게 봤던 이유는 미나토와 교장 선생님 모두 남들에게는 쉽게 말하지 못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두 인물인데요. 이 호른을 부는 행위를 통해서 그 서로의 비밀에 대해 공감하고 해소하는 듯한 느낌을 잘 표현한 것 같아서 저는 이 장면을 뽑아봤습니다. 그 장면 저도 인상 깊게 봤던 장면, 그 후반부에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 영화를 통해서 인상 깊게 봤던 장면들이 정말 많은데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뽑았던 장면은 캐릭터별로 시선이 전환되는 그런 모든 장면이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처음에는 말씀드렸듯이 난해하게 느껴졌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 캐릭터 전환할 때마다 캐릭터들의 상황과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그 장면들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고, 과거 서치라는 영화를 봤었는데 그 서치라는 영화에서 사용했던 디지털 기기를 통한 스토리텔링 기법을 처음 보았을 때 같은 그런 신선함을 느껴져서 저는 인상 깊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저도 이 영화를 인상 깊게 봤던 요소 중에 하나가 각 인물들의 시점이 변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이 다르게 보여진다는 점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저는 한 장면이 더 있는데 결국엔 이 영화의 엔딩 장면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네요. 후반부에 태풍이 불고 해서 막 비가 엄청 많이 내리는데 이 미나토와 요리 혼란을 겪는 두 인물이 지하에서 나오면서 맑게 하늘이 개면서 이 둘이 해맑게 웃는 장면이 있는데 혼란을 겪으면서 엄청나게 뭐 고민도 많았고 뭐 차별도 많이 받고 그런 두 인물이 정말 아무 걱정 없이 해맑게 웃는 장면이 이 영화의 여운을 가장 크게 줄 수 있는, 그래서 이 장면을 빼놓을 수 없어서 추천드립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제 그 폭풍 우 치는 그런 느낌으로 표현하고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생각이 이제 다 마무리되었을 때 그런 비가 개는 그런 느낌이 받았던 것 같아서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 보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이 영화의 주제는 우리가 얼마나 편협한 그런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라는 그런 주제를 담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겪었던 경험이나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남들을 판단하고 남들을 괴물로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교훈을 주면서 나를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이 영화의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비슷한 결로 주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또 하나는 소문이나 누군가의 말을만 듣고 어떤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것 같아서 이 두 개의 주제가 가장 크게 담겨 있던 것 같고, 이 영화에서 결국 제목도 괴물이고 영화를 보다 보면 괴물은 누구인가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시점이 달라지면서 이 인물이 잘못했나? 이 인물이 잘못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괴물은 결국에는 이 영화를 보는 내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까지 잘 담아낸 영화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이 영화를 추천드린 이유는 이 영화는 제 인생 영화 중 하나고요. 제가 이 영화를 영화관에서 봤다는 게 잘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아하는 영화라서 추천을 하게 되었고, 사오리 시점에서 봤을 때는 호리 선생님이 왜 그러지? 좀 나쁜 선생님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호리 선생님의 시점에서 봤을 때는 미나토라는 애가 좀 이상한 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계속 이 영화를 보면서 누가 괴물인가, 누가 잘못했는가 이거를 계속 찾게 됐었는데, 결국에 마지막에 미나토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 누구도 나쁘고 이상한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를 이렇게 알려주면서 결국에는 이상한 사람을 찾았던 내가 괴물이 아닌가라는 그런 큰 깨달음과 울림을 줬던 영화라서 추천을 드렸고, 그래서 이 영화가 다소 어렵고 좀 재미없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난해할 수 있는데, 네, 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네. 그래도 이 영화를 많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감히 이렇게 한번 추천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괴물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제가 추천드린 영화인데 잘 봐주신 것 같아서 정말 뜻깊은 경험이지 않았나. 이 영화를 보면서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느꼈지만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괴물이란 영화처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그런 작품들이 있으실까요? 그러면 함께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마음속 한켠에 품고 있을 그런 작품 하나 꺼내어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